1273년 4월 절해고도 탐나의 앞바다, 까맣게 몰려든 160여 척의 전함이 붉은 화포를 뿜어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은 세계 최강의 몽골 기병, 그리고 한때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였던 고려 관군이 하나로 뭉친 1만 2천여 명의 여몽 연합군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섬의 해안선 300여 리를 따라 겹겹이 쌓아올린 최후의 방어선이 처참히 돌파당합니다. 철옹성 같던 산성이 무너져 내리고 남은 결사대 70여 명은 한라산의 깊은 오름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등 뒤로는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가, 눈앞에는 깎아지른 절벽만이 남은 벼랑 끝이었습니다. 1300여 명의 동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외침 속에서 마지막 결사대는 적의 칼날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대신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40년에 걸친 대몽항쟁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이 장엄하고도 참혹한 최후 앞에서 우리는 역사에 묻게 됩니다. 이들은 왜 육지의 안락함을 버리고 섬에서 섬으로 쫓기며 그토록 처절한 길을 택했던 것일까요? 몽골 제국에 복속한 개경 정부를 거부하고 끝까지 항전했던 이들, 과연 역사에 기록된 한낱 반란군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국토를 수호하려 했던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그 위대한 3년의 추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들의 진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계바늘을 조금 더 과거로 되돌려야 합니다. 삼별초가 칼을 빼들기 전 고려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39년간의 끔찍한 지옥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1231년 몽골의 1차 침입이 시작된 이래 무려 39년 동안 세계 최강의 몽골 기마군단은 고려 국토를 9차례나 짓밟았습니다. 고려사는 당시의 참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몽골군이 지나간 곳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1254년 단 한 해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만 20만 6,800여 명. 당시 고려 인구의 7%가 한 해 만에 증발했고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쓰러진 사람의 수는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백성을 지켜야 할 고려의 지배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최씨 무신 정권은 몽골군이 바다에 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수도를 통째로 강화도로 옮기고 육지로 통하는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수백만의 백성은 불타는 본토에 그대로 버려둔 채 말입니다. 심지어 강화도로 숨어든 지배층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세금으로 초호와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여름에 얼음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1300명의 악사를 불러 연회를 즐겼죠. 바다 건너 육지에서는 백성들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고 있을 때 섬나라 궁궐에서는 매일같이 축배가 터졌던 겁니다. 이 참혹한 39년의 전쟁 기간 동안 육지에서 몽골군과 온몸으로 부딪히며 싸웠던 이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삼별초였습니다. 대체 삼별초는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원래 이들은 무신정권 시절 밤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창설된 특수부대인 야별초에서 출발했습니다. 훗날 병력이 크게 늘어나며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었고 여기에 몽골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목숨을 걸고 탈출해 돌아온 자들로 구성된 신해군이 합쳐진 집단이었습니다. 무신정권의 사병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전 국토가 불타오르는 대몽항쟁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국가 방위를 담당했던 고려 최고의 정예 결사대였죠. 그런데 1270년 5월 이토록 헌신했던 이들의 등 뒤에 차가운 비수가 꽂힙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270년 오랫동안 고려를 이끌어온 무신정권의 마지막 권력자 이뮤모가 반대파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으며 정권이 붕괴합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귀국한 고려 원종은 마침내 몽골과 완전한 화친을 맺고 39년 만에 개경 환도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세계제국 몽골에 대한 완전한 굴복과 굴종을 의미했습니다. 몽골과 손을 잡은 고려 조정은 가장 먼저 몽골의 눈엣가시였던 삼별초에 전면 해산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부대 명부를 압수하여 몽골 군대에게 넘기려 합니다. 평생을 최전선에서 몽골군과 싸워온 이들에게 자신들의 명부가 몽골에 넘어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처참한 보복과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몽골에 끌려갔다 탈출했던 신해군 소속 병사들에게는 뼈가 시리도록 끔찍한 공포였을 것입니다.
외세에 무릎 꿇은 무능한 조정에 대한 거대한 분노, 그리고 생존을 향한 맹렬한 투쟁 본능이 마침내 폭발합니다. 1270년 6월 1일, 배중손 장군과 노영희 등 삼별초 지휘관들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모이라며 강화도에서 거병합니다. 이들은 왕족인 승화후 왕온을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하며 몽골에 복속한 개경 정부를 전면 부정하고 독자적인 반몽 독립정부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봉기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참으로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삼별초는 관청으로 달려가 국가의 호적과 다름없는 노비 문서를 과감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오랜 대몽 전쟁 기간 동안 몽골군의 참혹한 유린과 개경 지배층의 부패한 수탈에 이중으로 짓밟히며 고통받던 하층민과 노비들에게 삼별초의 이러한 행보는 거대한 구원이자 해방의 빛이었습니다. 지배층이 백성을 버리고 강화도로 다시 개경으로 도망치며 몽골에 영합할 때 끝까지 무기를 쥐고 외세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자들, 이들의 외침에 호응하여 경상도 밀성군의 농민들과 개경의 관노비들까지 스스로 낫과 긍이를 들고 일어서 삼별초에 합류하려 했습니다. 단일한 국가주의의 시각에서 이들은 국가의 명령을 어긴 반란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민중들의 관점, 그리고 자주성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시대의 관점에서 삼별초는 명백히 조국의 국토를 수호하려 했던 고려의 혼이자 신분제의 사슬을 끊어내려던 해방의 불꽃이었습니다. 거병 이틀 뒤인 1270년 6월 3일, 육지와 맞닿은 강화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삼별초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강화도의 모든 재물과 무기, 그리고 백성들을 무려 천여 척의 거대한 선단에 싣고 몽골군을 피해 남쪽 바다를 향해 기나긴 탈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바다를 가득 메운 이들의 거대한 함대는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대규모 해상 엑소더스이자 새로운 해상 왕국을 건국하기 위한 위대한 항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달여의 거친 풍랑을 이겨낸 1270년 8월, 삼별초 함대는 서남해의 해상 요충지인 진도에 닻을 내립니다. 진도는 장기적인 대몽항전을 이어가기에 완벽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훗날 이순신 장군이 기적같은 승리를 거둔 울돌목의 거센 물살, 이른바 명량의 해류는 해전에 취약한 몽골군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진도의 넓고 비옥한 토지는 수만 명에 달하는 삼별초 인원의 식량을 자급하기에 충분했죠. 무엇보다 진도는 전라도와 경상도 곡창지대에서 거둔 쇠고기, 개경으로 향하는 바닷길의 목줄을 쥐고 있는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삼별초는 이 남해안 바닷길을 통제하며 조은선을 싹쓸이하여 개경 정부의 재정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가합니다. 개경의 관리들이 녹봉을 받지 못해 굶주릴 정도였으니 삼별초의 해상 봉쇄가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별초는 진도에 웅장한 용장산성을 쌓아 제2의 도읍을 건설했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계단식으로 조성한 용장산성 내부의 궁궐터는 놀랍게도 개경의 만월대 왕궁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삼별초가 스스로를 임시 도피처의 군벌이 아닌 고려국의 정통 명맥을 잇는 진정한 고려 정부로 천명하고자 했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나주와 전주, 그리고 제주도까지 남해안 일대를 완전히 석권한 삼별초. 이들은 급기야 바다 건너 이웃나라 일본 가마쿠라 막부에 고려 첩장이라는 공식 외교 문서를 보내 몽골에 맞설 군사동맹을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이 외교 문서에서 삼별초는 몽골의 연호를 철저히 배제했으며 스스로를 몽골에 굴종하지 않은 고려의 유일한 정통정부로 내세웠습니다.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국제사회에 알린 것입니다. 몽골에 복속한 고려 원종의 개경 정부에게 삼별초는 왕권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흉악한 반역 집단이었습니다. 원나라 쿠빌라이 칸에게도 이들은 동아시아 정복과 일본 원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조속히 짓밟아야 할 눈엣가시였죠. 결국 제국의 거대한 분노가 진도를 향해 들이닥칩니다. 과연 이 빛나는 해상 왕국은 끝까지 몽골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해상 왕국은 불과 9개월 만에 뼈아픈 시련을 맞이합니다. 삼별초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막대한 세곡을 확보할 수도 없고 궁극적인 목표인 일본 원정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몽골은
고려 조정과 연합하여 대대적인 진압작전에 나섭니다. 1271년 5월 몽골 장수 홍다구와 고려 장수 김방경이 이끄는 1만여 명의 여몽연합군이 진도를 향해 삼면에서 기습적인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와 당시의 신무기였던 화포를 앞세운 무자비한 공격에 진도는 걷잡을 수 없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삼별초의 실질적 지휘자였던 배중손 장군은 남도 진성에서 끝까지 저항하다 전사했고, 그들이 고려의 황제로 추대했던 승화후 온 역시 참담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진도가 함락되던 날의 기록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적에게 끌려가 참혹한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다며 깎아지른 절벽 위 둔벙으로 스스로 몸을 던진 수많은 여인들. 그들의 뼈아픈 슬픔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을 궁녀 둔벙이라 부르게 만들며 지워지지 않는 한으로 진도 앞바다에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혼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배중손 장군의 희생 이후 살아남은 삼별초의 자녀 세력은 새로운 지도자 김통정 장군의 지휘 아래 눈물을 삼키며 다시 뱃머리를 돌립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절의 고도, 바로 탐라, 지금의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는 몽골 기병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형적 이점을 갖추었으며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립적 해양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삼별초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들은 제주 애월읍 일대의 흙을 겹겹이 다져 쌓는 판축 기법을 동원해 견고한 항파두리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또한 해안선 300여 리를 따라 적의 상륙을 원천적으로 막는 환해장성을 두르며 그야말로 철벽 같은 방어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주에 고립된 삼별초는 단순한 수비에만 웅크려 있지 않았습니다. 전력을 회복한 그들은 거친 바다를 다시 건너가 전라도와 충청도 연안을 타격하며 조은선을 싹쓸이해 개경 정부를 턱 밑까지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몽골이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 경상도 거제와 마산 일대에서 건조하고 있던 수많은 몽골 전함들을 기습하여 모조리 불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삼별초의 이 맹렬하고 신출 귀몰한 투쟁은 몽골 제국의 동아시아 재패와 세계 정복 계획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며 그들의 발목을 제주도 앞바다에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삼별초의 완전한 섬멸 없이는 일본 정벌이 불가능함을 깨달은 원나라 쿠빌라이 칸은 대대적이고 압도적인 최후의 토벌을 지시합니다. 군마를 방목할 전초기지로서 제주도의 가치 또한 몽골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1273년 4월 앞서 영상의 오프닝에서 마주했던 그 참혹한 최후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방경이 이끄는 1만 2천 명의 연합군과 160여 척의 거대한 함대가 명월포와 함덕포 양쪽으로 양동 상륙작전을 전개하며 제주도를 덮쳤습니다. 환해장성을 돌파한 연합군의 빗발치는 화포와 불화살 속에 철벽 같던 항파두리성도 마침내 화염에 휩싸이며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김통정 장군은 남은 결사대를 이끌고 한라산의 붉은 오름으로 피신해 최후의 혈전을 벌이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300여 명의 백성과 병사들이 포로로 잡히며 3년간 거친 바다를 누볐던 삼별초의 처절했던 항쟁은 비극적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정식 역사의 기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개경의 관학자들이 쓴 역사서는 이 반란군이 제주도에서 완전히 전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망망대해의 거친 파도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거대한 역사의 미스터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로 그곳에서 모두 사라진 것일까요? 삼별초가 패망하고 기나긴 세월이 흐른 뒤 제주도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훗날 해상교역 강국이 되는 류큐 왕국의 옛 성터인 우라소해성 유적에서 전 세계 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놀라운 유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완벽한 고려시대 양식을 띤 수막새 기와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와에 새겨진 글자였습니다. 계유년 고려 와장조, 즉 계유년에 고려의 기와장인이 만들었다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계유년은 다름 아닌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패망했던 바로 그해 1273년이었습니다. 심지어 진도용장성에서 출토된 기와의 연꽃 문양과
오키나와 우라소해성에서 출토된 기와의 문양은 마치 한 사람이 같은 틀로 찍어낸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학계의 추가 조사 결과 이 기와들은 오키나와 본섬 곳곳의 주요 성곽 유적에서도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치, 800km의 거리를 뛰어넘은 고려 기와의 발견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참혹한 전장을 가까스로 빠져나간 최후의 삼별초 함대 일부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먼 바다를 건너 오키나와로 망명했다는 가장 강력한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당시 제주도 인근을 지나는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를 타면 배는 자연스럽게 오키나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몽골의 무릎 꿇기를 끝내 거부했던 고려의 전사들과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거친 파도를 뚫고 그곳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동아시아 바다를 호령하며 눈부신 해상교역 국가로 성장한 류큐 왕국의 탄생과 문명 발전에 이들 삼별초의 후예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가슴 뛰는 흔적인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무릎 꿇기를 거부하며 강화도에서 진도로, 다시 제주도로, 그리고 어쩌면 오키나와의 먼 바다까지 나아갔던 사람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던, 너무도 무모해 보이기만 했던 이 3년간의 혈전은 단순히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반역의 몽상에 불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층의 타락과 귀만, 그리고 세계 최강 제국의 잔혹한 압제라는 거대한 톡투무 속에서도 조국의 자존심과 민중의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위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세계 정복자 몽골 제국조차 온전히 굴복시키지 못했던 불굴의 투혼, 바다의 거센 파도 속으로 사라져간 삼별초의 장엄한 대서사시는 단순한 반란군 진압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권력과 외세에 맞서 끝까지 싸운 우리 민족의 가장 숭고한 저항이자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타오르는 영원한 고려의 혼입니다. 여러분은 거친 파도를 넘나든 이 사람들의 발자취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